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전화 외교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한평생을 한국을 견제하며 살아왔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 후 바로 전화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국익을 위한 것도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해왔습니다. 국익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을 이용하고 자극적인 혐한 발언을 해야 자신들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전화통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지난 수년간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되어 온 상황인 만큼 일본의 새 총리 취임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입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표를 위해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는 등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대한국 강경 외교를 답습하는 모양새여서 한일 관계 개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한일 양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 임기 중엔 현상 유지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참의원 본회의 여야 대표 질문에 출석.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일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내놓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모순된 모습을 보이며 우리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해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정부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내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배상 판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8년 자국 전범 기업들에 대해 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측에 시정을 요구해왔고 2019년 7월엔 해당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양국 관계가 전방위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작년 하반기부터 징용 피해 배상 문제 등을 풀기 위한 한일 간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왔지만 일본 측은 그 사이 총리가 2번이나 바뀌었음에도 한국이 잘못한 일이니 한국이 알아서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전 총리가 약 13개월간의 짧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과의 대면 정상회담을 한 차례로 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으로부턴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첫 통화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밀도 있는 얘기가 오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우리 대통령에게 첫인사를 전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31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쉽게 예단키 어려운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하겠지만 의석 수는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베 전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와중에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뒤 후임으로 발탁된 스가 전 총리마저 관련 대응 부실로 당과 내각 지지율을 깎아먹었던 만큼 아직 그 여파가 남아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으로 일했던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아베를 대신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기시다는 당시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를 넣는데 주저했던 아베를 직접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안부 합의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일본의 보수 우익들은 합의문에 담긴 군의 관여,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등의 표현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내에선 자민당의 원내 과반 의석 유지를 위해 보수 우익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시다 총리로선 당분간 한국에 무르다는 인상을 주는 걸 피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열흘이 지나서야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 계획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도 이 같은 일본 내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4일 첫 통화를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4일 취임 이후 13일까지 미국, 호주,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등 6개국 정상과 연쇄 통화를 하며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취임 후 첫 정상 간 통화 순서는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해당 국가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아베 정권 이후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선 기시다 총리도 전향적인 대외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지나 기시다 정권이 안정기를 맞아야만 한일 관계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내년 7월이면 문 대통령 퇴임 뒤입니다. 이러한 한국 이용하기 정치 방식은 그들로서는 일본 극우 세력들을 흔들기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포함해 저번 선거 후보들 간의 공약을 보면 발언한 내용을 뒤집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이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해결되었을 역사 문제를 매번 되새기면서 한일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좋은 관계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기시다 씨가 외상 시절에 정리한 이란 합의를 아주 깨끗이 파기한 한국이다. 조약을 지키지 못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국으로서도 물론 기시다 씨는 용서하지 않겠지. 한국은 코드로 인해 국가로서의 중요도도 저하되고 있어. 따라서 전화 통화를 하는 의미는 없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별로 이쪽에서 얘기해야 할 화제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세계의 섬뜩한 상을 세워 일본을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것과 죽도를 당장 반환하라는 것뿐입니다. 다른 위안부인이, 징용공인이, 수출관리니 관련된 화제는 모두 한국이 국내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 실행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가져오는 내용이니까요. 애당초 누구와 회담했다느니, 누구보다 먼저 했다느니, 순서가 뒤로 되었다느니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에만 신경 쓰고 있는 듯한 나라와는 회담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반년만 있으면 대통령은 교체되니까 그 전까지의 약속사항은 휴지화되는 거죠. 바쁜 일본 총리가 일일이 전화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매번 귀찮게 하니 한 번쯤은 일본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이 정말로 화났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해. 만나서 더 이상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을 수 없는 나라와는 아무리 회담을 해도 헛수고이며 아무런 발전이 없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결정한 것을 번번이 뒤집었을 뿐 아니라 일본을 폄훼하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나라입니다. 인사 정도로만 해도 한일 관계는 이미 끝난 것. 어차피 뭔가를 결정해도 금방 뒤집힐 게 뻔하잖아요. 지금까지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한국 이용하기를 옹호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